자,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, 진짜 돈 없으면 병원 가고 싶어도 병원비 걱정 때문에 가지도 못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? 요즘 세상에도 병원비 때문에 병원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. 몸이 아픈데, 아니면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았더니 뭐 큰 병 걸렸어요. 그래서 이제 병원에 치료받으려면 수술비가 필요한데 그 돈을 못 내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. 여러분 모르겠지만 대학병원 가면요, 그 긴급으로 뭔가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바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.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수술 안 할게요, 그냥 연면치료만 하겠습니다.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죠? 많습니다. 많아요.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? 분명 몸이 아픈데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, 요즘 사회에.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이게 사람이 돈이 없으면 있잖아요, 인간이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뭔가 이제 해야 되는 것도 있죠. 액션을 못 취합니다. 가장 슬픈 게 그런 겁니다. 내가 몸이 뭔가 아프고 치료받으면 괜찮은 건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.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보다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. 뭐냐 하면,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고독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. 사실 안 좋은 주제긴 하죠.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고독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많이 알려졌잖아요. 그 고독사 돌아가신 케이스가 있어요. 어떤 남자인데 참 안타까운 사연인 게, 외아들이었고 부모님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다 치명 돌아가신 거예요.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그분도 당뇨가 있었어요.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서 평생 운동 같은 거 안 하고 밥을 제때 챙겨 먹지 않은 사람이, 그러다 보니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.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관심 받기다 보니까. 그래서 자기가 몸이 안 좋아진 거 알았어. 알아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호통을 치는 거야. 아니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병원 안 왔습니까? 분명히 아프다는 게 신호도 느껴질 텐데 오래 전부터. 자기 몸 상태 자기가 알 텐데 왜 이 상태로 놔뒀으면 얘기해야 하는 거야. 너무 안 좋으니까. 근데 왜 그랬냐?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. 이거 병원비를 뭐 내고 하면 내 생활비를 못 내니까. 그래가지고 좀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데 약만 이제 처방에 달해서 약값은 싸잖아 이게. 그 약만 처방받고 이제 먹다가 며칠 안 죽은 거야 이게.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. 실제 케이스입니다, 여러분. 이런 얘기 들으면 남일 같죠? 정말 남일 같지 사실.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다니까요, 여러분. 현대 사회에서도. 물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직 뭐 나이 먹을 때까지는 아니니까 이런 게 좀 둔감할 거예요. 근데 나이가 40대 넘게 이제 드신 분들은 이런 말이 남일 같지 않을 겁니다. 웬만하면 이런 상황을 안 겪는 게 좋아요. 안 겪는 게 좋습니다. 겪어봐야 한다고요. 근데 겪어보면 못 감당해요.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, 저는 그렇게 생각해. 웬만하면 안 좋은 케이스들은 있잖아요, 안 겪는 게 좋아요. 안 겪는 게. 안 겪고 미리 어느 정도 체감해서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썰 풀고 뭔가 조심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겪으면 극복 못하는 것들이에요, 일반 사람들이. 그래서 여러분이 겪으면 못 감당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겪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말을 안 들어, 한국 사람들은. 한국 사람들은 좀 이런 거 보면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가 떨어지는 게 뭐냐면, 꼭 뭔가 매운맛을 보려고 그래요. 매운맛을. 근데 매운맛 보면 못 일어나거든요. 정말로. 지금 보면 그래. 사람들이 뭔가 대비 안 해놨다가 매운맛 보려고 그래요. 근데 매운맛 보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. 나이 먹고 아프면요, 아픈데 돈이 없어요. 그럼 극복 안 돼. 왜냐? 내가 나이 먹으면 부모도 연락하시고 부모 돈이 없어요. 그럼 못 도와줘요. 부모도 아프단 말이야. 나도 돈이 없고 나도 아파. 누가 도와줘요? 여러분, 형제관계에서 돈이 없잖아요. 다 깨집니다. 나몰라라 합니다. 형제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 같습니까?
뭐 누나 아니면 뭐 오빠, 언니, 누나 이거 언제가 유지될 것 같아요? 그것도 기본적인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돈이 있어 유지가 되는 겁니다. 내가 하는 것도 없고 뭐 나이 먹고 자기도 못 자잖아요. 거의 피타면 도와달라고 하잖아. 그러면 어느 순간 연락 안 됩니다. 나오지 마라 그래. 이 염침 자식아, 어느 안정이라고 여기 들어오뇨? 너 같은 애 필요 없다. 너는 앞으로 부모님 상담하실 때 오지도 마라. 이런 얘기 듣습니다. 이게 나이 먹은 슬픈하게 그런 거예요. 이제 부모가 옆에 없다는 거예요. 이게 부모가 못 도와준다는 거죠. 그럼 내 혼자서 이걸 짊어지고 나가는데 쉽지가 않죠. 이게 나이 먹으면 그만큼 일자리나 어떤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, 여러분. 이걸 생각을 못해 사람들이.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되어보고 겪어봐야 안다고 하지만 문제는 겪어보고 알았을 때 이미 늦었어. 이게 나이는 나이를 먹었지, 돈은 돈대로 없고 주변 사람 다 떠났고 할 줄 아는 거 많이 없고 그 상황에서 감당해야 돼요. 쉽겠냐고요. 그리고 나이 먹어서 아프면요 계속 아파요. 이게 보통 나이 먹어서 아픈 게 어떤 거냐, 갑자기 아팠다기보다 원래 아팠는데 이게 참고 하다가 커진 거예요. 이게 그래서 그만큼 병원비도 많이 들고 이제 회복수도 더뎌요. 이게 그러니까 나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?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거 아닙니까? 어떤 우리가 병을 이제 얻었을 경우 이거를 치료한다거나 이제 극복하는 어떤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그럼 아프면 오래 간다는 거고, 또 아프면 일을 못 하잖아요. 이게 당장 생계 어려운 분들은 아파서 일을 못 한다는 게 이제 치명적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. 남들처럼 뭐 돈 있으면 좀 쉬고 가지고 있는 돈 좀 쓰다가 좀 몸 좀 건강해지면 그때가 제일 되는데,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파서 참아야 돼. 아파서 일 안 하겠다 하면 다 두 번 다시 안 불러. 그것 때문에 참고 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. 그런 거 들으면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. 아,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. 내가 지금 젊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도 나이 먹어서 진짜 돈이 아실 수가 있겠구나. 그런 생각 들어야 됩니다, 여러분. 여러분 젊은 시절에서 나이 먹는 거 금방입니다, 금방. 20대, 30대 가는 거 금방이죠. 30대, 40대 가는 것도 금방이죠. 40에서 50은 더 빨라요, 여러분. 지금 나이 40대 가까우신 분들은 이제 조심해야 돼, 이제. 여러분 지금 40대 가까운데 돈이 얼마 없다고 심각한 겁니다, 여러분. 보통 돈이 없는 분들이 건강하지 않더라고요. 돈이 없는 분들이. 그냥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살도 많이 찌고 건강도 안 좋더라고. 복합적으로 오더라고요. 그럼 그게 뭐겠어요? 시간 지나면 어디 한 군데 고장 난다는 거야. 아프다는 거야, 여러분. 근데 나 돈이 없어. 병원비가 많이 들어. 어떡하실 거예요? 그리고 내가 나이 먹었다는 거 이제 부모님 연로하시다는 얘기인데 누가 도움을 청할 겁니까? 우리나라 부모님들 사정 뻔한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. 이런 얘기 들으면 당연히 뭐 부모님 왜 기분 나쁜 얘기 하십니까? 아침부터 왜 이렇게 좀 힘들어진 얘기 하십니까? 하는데 힘들어진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. 남 일이 아니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경각심 가지고 젊을 때 어느 정도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. 나이 먹어서 대비하려면 늦어요, 여러분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학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으면 기본 10만원 이상 깨짐. 검사 여러 개 받으면 수십만원이 날아갑니다. 그나마 암 같은 건 국가에서 보장해서 비교적 싸게 치료 가능하지만 어중간한 병은 진짜 돈 엄청 깨집니다. 근데 저게 좋은 게 아니에요. 보면 보험도 중요하지만, 자, 암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? 암이 무서운 이유는 뭐 수술비가 무서운 것도 있어요. 수술비가 많이 드니까. 근데 요즘에 국가에서 오는 수술비를 이제 감면해 주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처럼 막 수술비 때문에 막 집안이 가세가 기우고 이러진 않아. 근데 암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수술비보다는 항암 치료예요. 항암 치료. 항암 치료는 병원 입원. 왜냐하면 암 치료 받으면 일반 병실에 입원할 수 없고요. 그리고 항암 치료 50도랑 해야 되고
약을 먹어야 됩니다. 근데 이게 진짜 비쌉니다. 이게 비싸요. 집에 암 환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뭐 수술하는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있지만 진짜 비싼 건 그런 거예요. 이 암이 나는 게 완치가 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, 완치가 안 되면 계속 연명 치료합니다. 그 약물 치료하고 이제 항암 치료 병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깨집니다.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. 이게 언제 끝날지. 간병인도 써야 되고요. 이게 진짜 돈 엄청 많이 깨집니다. 이런 게 막 보험이 안 돼 있다, 뭐난 돈이 없으면 여기서 휘청거립니다. 진짜 집에 암 환자 있으면 집에 가세 기우는 거 순식간이에요. 여러분, 대비 안 돼 있으면. 여러분, 우리나라에서 암이 단기 치료가 됩니까? 초기암이 아닌 이상은 3기 4기 이런 암 중에 뭐 수술 받으면 바로 회복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? 거의 없을 거예요. 여러분, 암 수술 받아도 예후경과 봐야 되고, 부작용 있는지 봐야 되고, 그리고 수시로 이제 검사 같은 거 받아야 되고, 그리고 암세포가 생존하지 못하도록 항암치료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, 약물도 먹어야 되고, 그 특별병실 같은 데서 이제 입원시켜야 되고, 그러면 다 돈이에요. 돈. 병원비가 보면 이것저것 항목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많거든 이게.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일일이 보험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. 이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. 여러분, 그게 무서워. 그게.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보면 그런 보험이라도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. 암보험 같은 것도. 저게 한 번에 몇 천만 원 깨지는 게 아니에요. 계속 누적되는 거지. 계속. 네. 한 달에 4, 500만 원씩. 그렇게 1년 있으면 몇 천만 원 깨지는 거예요. 이게. 그게 무서운 거예요. 이게. 그게 큰 병이라는 게 뭐예요? 절대 금방 안 낫거든요. 특히 나이 먹은 큰 병 걸리면 회복이 안 돼요. 이게. 그래서 그 병 걸린 사람도 힘들고,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도 힘들어요. 그 간병인이 필수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. 감이 비싸거든요. 이게. 만약에 가족이 누가 한 명이 간병인 역할 대신한다, 그러면 뭐 집에 일하는 사람 한 명 없는 거잖아요. 이게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무조건 잘해야 돼요. 건강관리. 예. 차라리 내가 돈이 하나 많이 못 벌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 보험이나 확실하게 드시기 바랄게요. 나중에 병원비 없어가지고 큰 돈 깨지기 전에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